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중국을 여전히 우리보다 더 뒤떨어진 것으로 보시고 있지만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창업 1세대가 여전히 건재하며 이것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 동물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전체 국가 GDP의 2.8%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프라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반자 여러분. 저는 지금 베이징의 남쪽에 있는 북경 경제개발구의 최남쪽에 있는 이주앙이라고 하는 곳에 샤오미 자동차 공장에 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의 총 면적은 72만 스퀘어미터, 한국 평수로 한 22만 평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공장의 전체 실내 면적은 40만 스퀘어미터가 조금 넘으니까 우리 평수로 보면 한 13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인데 이 안에 이제 6개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 프레스, 도장, 그리고 차체라든가 조립, 그리고 배터리까지 여기서 다 찍어내고 있는데 이 전체 공정을 얼마나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3월 말에 레이준 회장이 직접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그 공장 시찰 희망 인력들을 받아서 들어갔던 퍼센테이지가 0.4%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기 힘들지만 중국이 참 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산업 시찰을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소풍 가는 것만큼 그런 어떤 분위기로 되어 있고 이 샤오미 공장뿐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 니오 공장이라든가 또 샤오펑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전부 정기적으로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런 견학 코스로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돼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이런 공장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가서 최대한 허용이 되는 데까지는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블랙 테크놀로지를 지향하는 샤오미 공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샤오미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시게 될 이 공장 내부 시설은 아마 처음 보시는 것들일 것입니다. 저희 상클은 다른 유튜브 채널과 같지 않은 것이 중국에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은 샤오미 공장의 프레스 압축 기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기계가 9,100톤짜리 차체, 샤시 자체를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것은 700대의 산업용 로봇손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판 로봇들이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런 샤시들을 완전히 자동화 공정을 거쳐서 지금 공장 내부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시는 로봇 팔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버스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들인데 이만한 것이 이 공장 안에 700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거의 제가 본 사람들은 7, 8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샤시를 찍어내서 바로 운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기계들이 또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고 사람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두 명 정도가 지게차를 몰고 움직이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만 보입니다. 네, 이 정도로 베이징의 이주앙에 있는 샤오미의 자동차 공장은 보셨는데요. 여기서 나온 샤오미의 차가 바로 지난주 6월 26일에 첫 SUV 모델인 U7이 판매가 됐죠. 근데 판매한 지 1시간 만에 28만 9천 대, 그리고 18시간 만에 24만 대의 주문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더 안 팔겠다는 잠금, 즉 락인을 걸어버린 결과가 24만 대입니다. 수7은 2023년에 출시를 했고 또 전기차 시장에 가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2025년 6월 지금 현재 U7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아까 보셨던 북경의 공장은 F1으로 불리는데
F1 공장은 22년 4월에 착공을 했고 2023년 6월 달에 딱 2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공장은 2024년 7월에 착공되어서 연산 능력이 15만 대 정도가 지금 준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양산의 양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장에 지금 나와 있는 500대만 전국에 풀려 있는데 이 U7 지금 보시다시피 모양이 상당히 어떤 차랑 비슷합니다. 페라리입니다. U7 자체는 500대는 전시용으로 그리고 650대는 내부 테스트 차량용으로 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F2 공장이 빠르게 양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확정이 된 24만 건의 이 차량에 대한 소진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신청을 해놓고 2027년 초까지 기다려야지 차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 수7의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최소한 50주 이상이 될 것, 즉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도 40주에서 44주 정도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도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팔고 나중에 만드는 이런 샤오미의 인기. 이전 버전인 수7 같은 경우 세단차의 경우에도 첫 20만 대를 인도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U7 자체도 인도의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샤오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로 성공한 두 모델의 차량을 내게 된 계기 자체가 역시 미국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에 미국은 9개 중국 기업을 군사 관련 기업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 투자자의 투자를 완전히 금지를 시켰는데 거기에 샤오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샤오미는 자동차 산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만 명의 직원이 매달렸던 스마트폰 사업이 미국의 제재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격렬하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결국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작년에 레이진 회장이 밝힌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애플도 못하는 것을 샤오미가 설마 이런 의문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지만 그 두 개 회사가 다른 것은 애플은 차를 만들든 만들지 않던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에 영향이 전혀 없지만 샤오미는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달려든 것이 오늘의 이 두 개의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든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은 애플을 베꼈고 자동차는 테슬라와 포르쉐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즉 샤오미는 세계 최강의 경쟁자들의 디자인을 카피를 떴다는 비난도 받고도 있지만 또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집어넣고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의 성능과 또 소비자의 신뢰를 같이 향상시켜 온 그런 것이 지금의 성공의 밑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샤오미가 또 한 가지 알려진 것은 R&D와 엔지니어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중국 최초로 3나노 SoC Xlink, 즉 시스템 온 칩 Xlink 51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21년부터 4년 동안 2,500명의 엔지니어가 들어갔고 2.5조 원의 R&D를 퍼부은 끝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2,500명의 기술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었던 그런 것도 샤오미가 흡수를 했던, 즉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그런 회사이자 그룹입니다. 2024년에 샤오미의 R&D 투자액은 241억 위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300억 위엔, 약 5.56조 원을 R&D에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4년간 R&D에 1,000억 RMB 이상을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은 추가로 2,000억 위엔, 거의 38, 9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샤오미의 엔지니어는 22,000여 명입니다. 전체 임직원의 50%가 엔지니어이고 2021년부터 모든 부서에서 매년 10%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라는 것이 회장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4,0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중국을 여전히 우리보다 더 뒤떨어진 것으로 보시고 있지만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창업 1세대가 여전히 건재하며 이것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 동물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전체 국가 GDP의 2.8%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프라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비록 한쪽에서는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라는 그런 높은 체제 비용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 능력을 R&D를 바탕으로 갖추어가고 있는 중국 민영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점점 더 이런 민영 기업들에게 확신을 느끼면서 그들의 제품을 선택해주는 중국 국내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도 이들을 선택합니다. 샤오미가 지금 서울의 여의도의 IFC에 매장을 연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가성비를 중시를 합니다. 중국의 이 소비자들도 애국심이나 국뽕으로 결코 사서는 안 되는 또는 질이 낮은 후진 물건을 또는 가성비도 안 나오는 그런 물건에 절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중국에서 조금만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오늘 매장에 가서 보고 온 이 스마트 안경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능은 4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카메라가 보이죠. 이런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사진과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고 또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도 제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풀 사양 같은 경우는 변색이 한 3단계로 색깔이 조정이 됩니다. 아래쪽은 기본 사양으로 1999원, 우리나라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변색 기능은 없습니다. 선글라스 기능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도 매장에 가서 저는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 생각은 안 했는데 이미 지금 5, 6만 개의 선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것을 살 때 애국심이나 국뽕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비 행위를 국뽕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면 밀려오는 쓰나미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대비하지 않는 그런 정신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국뽕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